수학의 올리버 원적 나색 수학의 쌤 BK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출발해 볼까요? 자, 오늘은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자. 자, 지금 쌤이 그려놓은 화면을 보면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가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이렇게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교점이 한 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만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뚝 떨어져서 만나지 않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원과 직선이 하나씩 주어졌을 땐 어떻게 그리더라도 요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로 결정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내려오면 자, 이 그림을 설명하는데 두 가지 관점으로 쌤이 설명을 해줄 거야. 첫 번째 관점은 여기 적혀 있듯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자, 우리가 외웠던 그 공식이야. 요거를 이용해서 밑에 있는 걸 생각을 해보자. 자, 첫 번째 경우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요 경우는 우리가 요 지금 표시해져 있는 중심과 그리고 주어져 있는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요거를 보통 D라고 한다라는 거지. 자, 이 관계, 이 그림에서는 반지름의 길이가 사실 이거기 때문에 둘 중에 뭐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어. 그지? 점과, 그러니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인 D가 반지름보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자, 두 번째 그림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 자, 점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표시해 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지? 자, 근데 반지름은 이렇게 되니까. 자, 둘 사이의 대소 관계를 한번 비교해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져야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D도 지금 반지름이고 R도 반지름이니까 이렇게 같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언제? 한 점에서 만날 땐 그렇게 된다는 거. 자, 세 번째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는 이렇게 되어서 이만큼이 될 텐데 사실 반지름은 얼만큼이야? 요만큼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즉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세 가지 원과 직선 사이 위치 관계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그리고 반지름의 대소 관계로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야. 되겠지? 자, 넘어가 보면 두 번째 관점으로 쌤이 판별식을 적어놨어. 판별식을 이용해서 이 세 가지 위치 관계를 설명해 보자는 거지. 자, 이걸 설명하기 전에 밑에 간단한 예를 좀 들어봤는데, 자, 원점 지나고 반지름이 r인 원과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인 요 직선 교점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야. 자, 교점을 구한다라는 것은 결국엔 두 그래프의 공통 부분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했지. 공통 부분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연립을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기억이 나지, 그지? 그래서 지금 이 두 식을 연립해 볼 거야. 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연립하는 방법에는 가감법이 있을 수 있고 대입법이 있을 수 있겠지, 그지? 자, 이 경우에는 사실 가감법보다는 대입법을 이용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보자. 자, y 값 자체가 mx 플러스 n이니까 여기 있는 y에다가 요거를 그대로 대입을 해볼 거야. 그래서 적어보면 x제곱 플러스 y 대신에 요 녀석이 들어가는 거지. mx 플러스 n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될 거. 그러면 이거를 제곱을 풀어서 전개해보면 x제곱 플러스 m제곱 x제곱 플러스 2배의 mnx 플러스 n제곱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r제곱을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자, 식을 좀 더 깔끔하게 동료한끼리 정리해보면 m제곱 플러스 1의 x제곱 플러스 2mnx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r제곱. 굉장히 복잡한 식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얘는 뭐다? 2차 방정식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자, 다시 한번 보자. 위에서 교점을 찾으라고 했어. 그래서 뭐를? 공통을 찾는 거니까 연립을 하자 해서 대입법을 이용한 연립방정식 풀이를 한 거지. 그래서 주어져 있는 y 자리에 요 직선의 방정식 요 mx 플러스 n을 집어넣은 거야. 그랬더니 정리하고 났더니 2차 방정식이 나왔어. 뭐를 구하고 있었는데? 교점을 구하고 있었는데 2차 방정식이 나왔다. 만약에 이 2차 방정식은 근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실근이 많아봤자 2개 또는 실근이 1개 또는 실근이 없다. 요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지? 이거를 우리가 판별식을 이용해서 나타내 보면 실근이 2개다라는 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실근이 1개다는 거는 판별식이 0이다. 실근이 없다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지. 근데 이 2차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결국 뭐를 찾는 과정에서 교점을 찾는 과정에서 나온 풀이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 해의 개수는 결국엔 뭐의 개수와 같다? 위에서 구하고 있는 교점의 개수와 같아. 오케이?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결국엔 뭐의 개수와 같다? 교점의 개수와 같다. 따라서 저 두 식의 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2개일 때 판별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크다.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일 때? 1개일 때 판별식이 0과 같다. 교점의 개수가 없을 때 0개일 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런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야. 다시 올라가서 두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몇 개다? 2개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교점이 2개라는 건 밑에서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결국 2개라는 거고 2차 방정식 해가 2개다라는 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커. 자, 두 번째 경우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판별식이 0과 같다는 이야기. 세 번째처럼 만나지 않는다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이야기로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 교과서 146페이지에 예제 1번을 한번 봐봐. 원점을 지나고 반지름이 루트 6인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직선이 y는 x 플러스 k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문제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2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지? 이때의 k 값을 구해봐. 이런 문제다. 자, 첫 번째 풀이 방법으로 관점 1에서 얘기했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풀이해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살짝 그려보면 원이 이렇게 있고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6인 원이 있을 거야. 그지? 근데 지금 주어져 있는 요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도록 하는 k 값을 한번 구해봐. 이건 거야.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만약에 구해서 그걸 d라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엔 이 d는 루트 6 반지름보다 어때야 된다는 거야. 작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지? 그래서 요걸로 식을 세워보면 결국 d라는 것은 원의 중심과 뭐 사이 거리야? 주어져 있는 y는 x 플러스 k 사이 거리인 거지. 그지?
근데 지금 주어져 있는 직선의 꼴이 표준형으로 나타나 있어서 우리 공식을 대입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y를 우변으로 이항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공식 대입을 하기가 좋아지지, 그지? 일반형으로. 공식에 대입을 해서 적어보면 루트 x 앞에 개수 1의 제곱 플러스 여기 y 앞에 개수 마이너스 1이겠지, 그지?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절대값. 원의 중심이라는 게 지금 문제에서 뭐로 나온 거야? 원점으로 나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0 빼기 0 플러스 k 정리가 될 거고,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왼쪽에서 이 d가 뭐보다 작아야 돼? 루트 6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루트 6보다 작아.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k값. 그래서 k만 냅두고 나머지 이항에서 정리하면 절대값 k는 2 루트 3보다 작다. 이런 관계식을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고, 절대값을 없애주게 되면 k는 2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3 사이의 값이 된다라는 걸 얻을 수 있겠지. 이게 답이다. 그래서 식 세우는 거를 요 그림을 통해서 식을 세울 수 있으면 충분히 문제를 풀이할 수 있을 거야. 자, 넘어가면 두 번째 풀이. 똑같은 예제 1번 문제를 쌤이 이번에는 풀이 2라고 하면서 결국 뭐를 판별식을 이용한 풀이로 한번 해보자는 거지. 자, 지금 아까 똑같은 문제야. 원이 주어져 있고 직선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즉 교점이 두 개야 라는 거지. 자, 교점 그러면 결국 공통 부분을 찾는 거고, 공통 부분은 결국 연립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 요 생각 따라가 보면 결국에는 두 식을 연립해야겠다라는 거야. 연립하는 방법 중에 쓰는 방법이 대입법이다라는 거야. 자, 대입법을 이용해서 한번 연립해보자.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6이라는 식과 y는 mx x 플러스 k라는 식을 연립할 거야. 이렇게 y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y에 그대로 대입을 해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x제곱 플러스 y 대신에 x 플러스 k를 적을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x 플러스 k의 제곱 그리고 6 될 거고, 이걸 전개해서 정리를 해주면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지금 앞에 있는 x제곱과 x제곱을 더해주면 2x제곱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6이 0이다. 자,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지? 교점을 찾는 과정에서 연립 방정식을 이용하게 된 거고, 그 연립의 결과 뭐가 나온 거야? 2차 방정식이 나온 거다. 결국 교점의 개수는 이 2차 방정식의 실근 개수와 같아질 거야. 따라서 실근이 2개를 가져야 된다. 실근이 2개를 가지려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판별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고 있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결국에는 판별식을 이용할 텐데, 지금 x 앞에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이용해 보자.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ac 되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정리해서 적어보면 12 마이너스 k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이게 0보다 커야 된다. k제곱을 우변으로 정리해보면 k제곱은 10 k제곱을 우변으로 적었으니까 12는 k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자, 다시 적어보면 k제곱이 12보다 작다. 따라서 k는 k제곱이니까 루트를 씌워줘야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좌변에도 루트를 씌워주고 마이너스를 붙여준 값을 얻게 된다는 거지. 되겠냐? 근데 요거 결국엔 루트 12라는 것이 2 루트 3이라서 답을 적어보면 마이너스 2 루트 3과 2 루트 3 사이이다라는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 됐지? 자, 위에 풀이한 결과도 이렇게 됐고 밑에 풀이한 결과도 아이고. 이렇게 된다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겠지, 그지? 뭐가 더 쉬운지 너희들이 판단을 해보고 둘 중에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내면 된다는 거야. 되겠지? 자, 넘어가서 문제 1번도 한번 풀어볼 텐데 자, 뭐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풀려고 하니까 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쌤은 주어져 있는 1번 문제는 우리가 판별식을 이용하고 2번 문제는 거리를 이용할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3번 문제는 뭘로 할까? 거리. 쌤 거리가 더 편한 것 같아서 거리로 문제를 풀이해보도록 할게. 너희들은 쌤이 판별식으로 풀이했으니까 너희들은 거리로도 풀이해보고 판별식으로도 풀이해보고 판별식으로 풀이해봄으로써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더 편한지 연습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 우선 쌤은 판별식, 거리 순으로 한번 풀이해보도록 할게. 자, 1번 문제부터 해보자. 판별식을 이용할 거야. 자, 주어져 있는 원과 원점을 지나는 반지름이 1인 원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두 개가 어디서? 두 점에서 만난다. 즉 교점이 두 개야 이런 이야기지. 교점이 두 개니까 두 개를 연립한 결과 나오는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도 두 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실제로 한번 대입을 해서 적어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여기에다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대입할 거야. 여기다가 대입법을 이용한 연립 방정식 풀이지.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k의 제곱은 1 될 거고 완전 제곱 풀어서 적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은 0 2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은 0 되겠지? 자,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렇다는 건 결국엔 요 녀석도 해의 개수가 몇 개여야 된다. 의 실근. 해라고 하기보단 실근도 몇 개? 두 개여야 되고 그 말은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라고. 알겠지? 그러면 지금 짝수니까 또 4분의 d를 이용해서 적어보면 k제곱 마이너스 2 k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정리한 결과가 2 마이너스 k제곱이거든. 걔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것만 이제 정리하면 되지. 우변으로 정리하면 2는 k제곱보다 크다. 즉 k제곱은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따라서 k는 루트 2보단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지. 그래서 1번 답은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2 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두 번째 문제가 쌤이 거리를 이용해서 푼다고 했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번 해보자.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지.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 자, 주어져 있는 문제의 원방 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고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인 거야. 이 두 도형이 한 점에서 만나고 있다. 자, 원을 한번 그려보고 원의 중심이 0,0이지, 그지? 그리고 반지름은 1인 그런 상황이야. 그때 주어져 있는 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나 봐. 그 말은 이 점과 점 사이, 직선 사이 거리가 얼마다? d라고 한다면 그 d도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자, 그걸 식으로 써서 정리를 해보면 우선 d를 구해야 돼. d는 결국 뭐와 뭐 사이 거리다?
0,0 원의 중심과 주어져 있는 요 직선 일반형으로 나타내 보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의 거리 사이의 거리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맞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주어져 있는 식에 이 개수들 있지? 요거 그래서 루트 1의 제곱 1의 제곱 공식은 외워야 돼. 이거 공식을 외워야지 문제 풀 수 있다. 그런 다음 절대값 0,0 대입하면 결국 마이너스 k만 남아. 근데 절대값 속의 마이너스는 그냥 마이너스를 없애줘도 상관없고 분모는 루트 2가 되니까 점과 그러니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d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얼마여야 된다고? 왼쪽 그림에서 1이어야 된다는 거지. 따라서 k의 절대값이 루트 2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즉 k는 얼마인 거야? 루트 2도 되지만 마이너스 루트 2도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답이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지? 자, 이제 세 번째. 만나지 않는다. 거리로 할 거야. 자, 주어져 있는 원 그리고 직선을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지? 직선이. 그러면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라고 할 때 점과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 거리는 반지름보다 어때야 돼? 반지름보다 더 커야 돼. 즉 반지름이 1인데 내가 구하는 요 d가 어때야 된다? d가 1보다 커야 된다라는 식을 세워줄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이거를 실제로 세워보면 지금 위에서 문제를 풀었었잖아. d가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써먹는 대신 주어져 있는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 그러면 절대값 k가 루트 2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거 부등식을 풀어주면 k가 루트 2보다 크거나 또는 k가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너희들 풀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넘어가 보자. 자, 뒤에 넘어가 보면 이제 뭐를 배울 거냐면 방금 배운 내용들을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배울 거야. 먼저 공부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접선의 방정식을 되게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긴 있거든. 자,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아래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세 가지 경우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뭐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두 번째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처럼 주어져 있는 요 직선을 우리가 접선이라고 그래. 얘를 접하는 선, 접선. 접하는 직선이지, 그지? 접하는 직선이라고 해서 접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를 설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 방법이 뭐였어? 그지? 거리를 이용해서 중심이 여기 있다라고 할 때 이 거리가 이 접선과 거리가 원의 중심 사이 거리가 d라고 할 때 결국 얘는 뭐가 돼야 된다? r과 같아져야 돼. 이런 방법이 있었지? 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어? 그지?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판별식이 이 직선과 원을 연립했을 때 나오는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몇 개여야 돼? 한 개여야 돼. 이런 거를 이용하는 문제로서 판별식이 0과 같다를 가지고 요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겠지, 그지?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도 결국 몇 가지가 될 수 있냐면 하나, 두 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예제 2번 결국 한번 살펴보면 147페이지 예제 2번 풀이 한번 봐봐. 풀이 보면 첫 번째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 두 번째 원과 직선의 방정식 이용, 즉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걸 이용하는 그런 문제로 되어 있다는 거야. 됐지? 자, 한번 여기다가 두 가지 방법 다 해서 설명을 해볼게. 자, 주어져 있는 원 이렇게 되어 있어.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이야. 근데 접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접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즉 접선이지.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기울기가 1이라고 이미 줬어. 그지? 기울기 아니까 우리 점 하나만 알면 되고 기울기 알 때 식을 바로 적을 수 있는 표현이 있지. 직선의 표현. 표준형 표현이
있고 어떻게 쓸 수 있냐면 y는 기울기 1이니까 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야. 되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 녀석과 이렇게 쓴 요 직선이 접선이다. 아니,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거리. 원의 중심과 저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반지름이 2가 아니지. 반지름 얼마야? R은 루트 2니까 R과 같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야. 첫 번째. 자, 한번 해보자. 원의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은 루트 2인 원이야. 그치? 그래서 원이 이렇게 주어질 때 여기가 0,0이잖아. 근데 주어진 요 직선이 요렇게 지나간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 거리 이거를 D라고 해서 구하는데 결국에는 0,0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는 거가 되겠지. 그지? 자, 우선은 얘를 표준형으로 둬선 안 되고 일반형으로 이렇게 고쳐 적어야 우리가 공식을 대입할 수가 있다는 거야. D를 적어보면 루트에 저 1차식, 요 1차식의 직선의 방정식의 개수들로 표현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절대값 해주고 지금 원의 중심이 0,0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0, 여기다가 0 대입을 해줘야 돼. 그러면 0 빼기 0 되니까 결국 n만 남겠지? 루트 2분의 n 아니 절대값 n. 이게 내가 구하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결국 어떻게 돼야 된다고? 반지름과 같다라고 식을 세워야 된다고. 지금 반지름 얼마야? 루트 2지, 그지? 따라서 절대값 n이 2와 같아져. 왜? 루트 2가 우변으로 이항이 되면 곱해질 건데 루트 2를 양변에 곱한다고 생각하는 게 더 좋겠네. 루트 2를 양변에다가 곱해주면 여기는 사라지고 여기에 루트 2가 곱해질 거 아니야? 그럼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즉 n은 얼마요? n은 플러스 마이너스 2요. 됐지? 끝난 거야. 지금 내가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y는 x 플러스 n이었는데 지금 n이 얼마인지가 나온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2이거나 마이너스 2. 따라서 즉 얼마인 거야? y는 x 플러스 2일 수도 있고 또는 y는 x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어. 이게 답이지? 그냥 이게 첫 번째 풀이 방법. 자, 두 번째 풀이 방법 뭐 써먹겠다고? 연립해가지고 판별식이 0과 같다. 이걸 이용할 거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접한다. 즉, 한 점에서 만난다. 라는 것은 교점이 한 개라는 이야기고, 교점이 한 개라는 이야기는 연립했을 때 나오는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한 개다. 라는 이야기고,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개수가 한 개다. 라는 것은 판별식이 0이다. 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던 거야. 자, 주어져 있는 식이 x제곱, y제곱은 2이고 구한 지금 직선이 y는 x 플러스 n이었어. 지금 요 녀석을 연립할 거야. 이제 연립해서 뭐를 구하려고? 표점 구하려고. 그지? 그래서 연립을 해보자. 연립을 하는 방법 중에 가감법도 있지만 이렇게 대입하는 방법이 있다 했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n의 제곱은 2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nx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다. 여기다 적을까? 2x제곱 플러스 2nx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게 2차 방정식이지? 2차 방정식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라고? 접하니까 한 개라는 소리야. 한 개라는 소리는 판별식이 0과 같다는 소리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지, 그지? 그럼 지금 여기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이용해 주면 n제곱 마이너스 2에 n제곱 마이너스 2. 즉 이게 얼마야? 4 빼기 n제곱. 얘가 0과 같아야 된다. 오케이. 0과 같아지려면 n제곱은 4여야 되고 따라서 n은 플러스 마이너스 2여야 돼.
자, 위에서 구한 거와 똑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지?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구하는 접선은 y는 x 플러스 n인데 요 n이 요런 콜럼 나오니까 대입을 해주면 y는 x 플러스 2일 수도 있고 또는 y는 x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어 라는 거지. 자, 위의 방법이나 밑의 방법이나 결과가 똑같이 나오지. 둘 중에 어떤 걸 사용할지는 너희들이 편한 거, 이해하기 쉬운 거를 이용하면 된다는 거야. 쌤은 사실 개인적으로 그림 그려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하는 풀이를 좀 더 좋아해. 왜냐면 요건 제곱을 해야 되고 대입을 하고 전개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더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지 모르겠으니까 본인한테 맞는 걸 써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문제 2번이 있어. 그지? 문제 2번 마지막으로 요거 풀이하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할게. 자, 첫 번째 문제야.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에 접하고 요거에 평행하다. 지금 이 말은 우리 이제 앞에서 배웠던 그 녀석이지. 내가 구하는 이 접선, 내가 구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이 m이 결국 이 직선과 기울기가 같다. 즉, 기울기가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기울기가 얼마야? 3이잖아. 내가 구하는 접선의 그 기울기도 3이다라는 걸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해준 거지. 그러면 내가 구하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3이니까 어떻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 y는 기울기가 3인 직선. 근데 y절편은 몰라. 이렇게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리고 원의 중심 0,0이고 반지름 r이 루트 10인 요 원과 접하는 상황을 그려봐. 자, 쌤은 아이고 그림 이렇게 그려서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10인데 지금 주어져 있는 저 직선 이렇게 지나갈 직선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했을 때 결국엔 얘와 얘가 어때야 된다? 같다. 요걸 가지고 풀이해 보도록 할 거야. 자, 주어져 있는 요식을 x-y 플러스 n은 0이라고 일반형으로 고칠 거야. 그 이유는 공식 대입하려고 얘와 얘 사이 거리, 얘와 얘 사이 거리를 d라고 표현한다면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절대값 어차피 0 대입할 거니까 0 대입하고 0 대입하면 n만 나와. 정리된 게 루트 10분의 절대값 n 될 건데 지금 왼쪽 그림에서 보면 결국 얘가 뭐와 같아야 돼? 루트 10과 같아야 되고 따라서 절대값 n은 10과 같을 거고 즉 n은 풀마 10과 같을 거야. 됐지?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해야 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요거였는데 내가 n을 못 구하고 있었지? 근데 n이 이렇게 구해졌어. 그러면 n 자리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을 대입하면 돼서 y는 3x 플러스 10이 될 수도 있고 또는 y는 3x 마이너스 10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답을 구해낼 수가 있겠다는 거지. 자, 밑에 2번 문제는 이번 판별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 이게 사실 거리를 이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한번 해볼게.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 자,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했어?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직선과 수직이라네. 이 말 잘 이용해야지. 내가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할 때 요 m을 구하는 방법이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기울기. 즉 기울기의 곱이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즉 m은 얼마요? 4가 된다는 거지. m이 4야. m이 4니까 내가 구하는 직선을 뭐라 둘 수 있냐면 4x 플러스 n이다. 이렇게 예쁘게 둘 수가 있다는 거지. 됐지?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녀석과 접한다라고 하고 있지. 그러면 교점 개수 몇 개? 교점 개수 1개. 교점 개수가 1개란 건 판별식이 뭐? 0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알 수 있지? 자, 대입하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에다가 여기에다가 뭐를? 얘를 대입해 줄 거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n의 제곱은 9야. x제곱 플러스 16x제곱 8nx n제곱 마이너스 9는 0.
그러면 17x제곱 플러스 8nx. 자, 이거 그냥 단순히 계산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지, 그지?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판별식이 얼마여야 된다고? 0이어야 된다고. 그지? 요걸 생각하면서 짝수네. 4분의 d를 이용해서 정리하면 얼마지? 4n의 제곱이야. 16n제곱 마이너스 17 곱하기 n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거. 정리가 좀 필요하네.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아이고 잘 모르겠다. 17 곱하기 9 그냥 두께.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렇게 풀면 됐지? 얘가 0과 같아야 돼. 그러면 n제곱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깔끔히 정리. n제곱은 9 곱하기 17 3의 제곱 곱하기 17 이렇게 쓸 수 있지. 이렇게 쓰는 이유가 n제곱이니까 n은 하고 적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17인데 3의 제곱은 루트 밖으로 나오게 되겠네.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17 끝났어. 자, n이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17. 그럼 여기 있는 n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돼서 y는 4x 플러스 3 루트 17이 될 수도 있고 또는 y는 4x 마이너스 3 루트 17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되겠지, 그지? 자, 쌤은 지금 판별식으로 풀어줬지만 너희는 요 문제 거리를 이용한 풀이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요 문제는 거리를 이용해서 풀이했지만 판별식을 이용해서 똑같은 답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지, 그지? 자, 오늘 내용 좀 쉽지 않은 내용들이 많은데 열심히 연습 꼭 잘 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알겠지? 수고했어. 수학에 눈이 번쩍 떠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